할머니는 악마보다 더 악랄해. 이야기가 무섭고 신비로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항상 말하잖아요. 안타까운 상황이 많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마치 오늘 이야기의 할머니처럼요. 남편을 일찍 잃고 자식들은 멀리 가버려서 할머니는 혼자 남았어요. 성격은 친절한 것 같지만 정말 무서운 면이 있죠. 아이들을 만나면 머리를 쓰다듬고 장난치고 귀엽게 대화해요. 어른들을 만나면 여러 가지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웃들에게 음식도 자주 나눠주고 정말 친절해요. 이렇게 하면 누가 싫어할 수 있겠어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비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집의 울타리가 망가졌죠. 그래서 다시 기둥을 세우기 위해 땅을 파야 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어떤 사실인지 아세요? 정말로 동네를 뒤흔드는 일이었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 언입니다. 이야기꾼입니다. 처위엔마 엘리 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보내주신 사랑스러운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친밀해지기 위해 여러분께 제 작은 게임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려요. 그 기회에 제 채널도 구독해주시면 좋겠어요. 게임 규칙은 모든 이야기의 댓글 아래에 적어두었어요. 읽고 참여해서 재미있게 놀아보세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상이라는 친구가 롱원에서 보내준 이야기입니다. 상은 이야기가 자신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요. 오래된 일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다고 하네요. 관련된 사람들은 이름을 바꿔서 언급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상의 가족은 롱원의 장티 트렌이라는 지역에 살았어요. 상의 집은 건축 자재를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죠. 상의 아버지는 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턴 아버지의 가게는 시멘트, 철강, 모래, 벽돌 등을 팔았어요. 정말 다양한 물건을 다루고 있었죠. 건축 자재는 뭐든지 다 있었어요. 하지만 가게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는 꽤 잘 나가는 편이었죠. 상의 어머니는 홍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회계와 돈 관리, 그리고 식사 준비를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동생의 이름은 린이에요. 상보다 몇 살 어리며 학교에 다니고 있었죠. 그 당시 상의 집은 정말 잘 살았어요. 아버지는 성실하게 일하셨고 신뢰를 쌓아 거래처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집을 짓거나 창고를 세울 때 아버지의 가게에 연락했죠. 어떤 날은 정말 바빠서 숨 쉴 틈도 없었어요. 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죠. 어머니는 꽤 많은 돈을 모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상의 집이 복이 많고 장사가 잘 된다고 말했어요. 집은 넓고 앞에는 가게, 뒤에는 집이 있었어요. 넓은 마당은 자재를 보관하는 데 사용했죠. 두 자녀는 착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부부는 사이가 좋고 다투는 일도 없었어요. 누구나 보기에도 부러움을 사는 집이었죠. 그런데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어요. 평화로운 집이었는데 모두가 보고 나서 험담할 만한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집이었는데 말이죠. 불과 몇 년 만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 원인은 바로 집 옆에 있었죠. 하지만 가족은 아무도 몰랐어요. 상 집이 있는 동네는 집들이 꽤 가까웠어요. 가게 바로 옆에 작은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은 꽤 오래된 집이었어요. 그 집은 사람에게 임대되고 있었죠. 가끔씩만 사람이 보였어요. 임대된 사람은 몇 달 살고 떠나곤 했어요. 오래 사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가 이사 왔어요. 그 여자는 대략 50대 중반이었어요. 우리는 그녀를 템 할머니라고 부를게요. 템 할머니는 처음 이사 왔을 때 정말 친절했어요. 체구는 작고 귀여운 편이었죠. 옷차림도 소박했어요. 누구를 만나도 웃으며 인사했어요. 할머니는 남편이 없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죠. 자녀들은 멀리 살아서 잘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했어요. 어디든 다니기 편하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안 사랑하겠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 정말 안타깝죠. 그냥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맞죠? 처음 며칠 동안 템 할머니가 이사 왔어요. 할머니는 자주 울타리 옆에 서서 상 아버지의 가게를 지켜봤어요. 차가 오가는 모습을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리고 엄마와 대화를 나누며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우리 집은 얼마나 오래 장사했냐고,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다고 칭찬했어요. 정말 이 동네에서 유명한 것 같아요. 한 달에 얼마나 벌어요, 아가?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엄마는 정말 솔직한 성격이었어요. 누가 뭐라고 물어보면 그대로 대답했죠. 엄마는 가게가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거래처도 많고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다 연락이 온다고요. 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집이 복이 많고 장사가 잘 된다고 칭찬했죠. 그때 엄마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할머니가 재미로 물어보는 줄 알았죠. 이웃과의 소소한 대화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누가 알았겠어요.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는 걸, 그 질문이 어떤 의미였는지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진실이 어떤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템 할머니는 점점 우리 가족과 가까워졌어요. 한가할 때면 할머니가 와서 놀곤 했어요. 엄마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할머니는 이야기를 잘 나누는 분이었어요. 인생 이야기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정말 듣기 즐거웠어요. 엄마는 성격이 매우 개방적이었어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즐거웠죠. 엄마는 템 할머니가 참 다정하다고 하셨어요. 이웃이 생겨서 즐거워하셨죠. 두 할머니는 마치 친자매처럼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템 할머니는 말이죠. 아주 세심하게 지켜보세요, 여러분. 할머니가 놀고 있을 때도 집안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아빠가 언제 배달 나가는지, 엄마가 돈을 어디에 숨기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리니는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그때 온 가족이 자연스럽게 대화했어요. 아무것도 숨길 게 없었죠. 그냥 할머니가 너무 귀여워서요. 전혀 경계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아내가 친구가 생겨서 기뻐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템 할머니와 아빠는 계속 대화하셨죠. 할머니는 아빠가 착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칭찬하셨어요. 리니가 착하고 효도한다고도 하셨죠. 할머니의 칭찬은 정말 대단했어요.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 온 가족이 할머니를 정말 좋아했어요. 어느 날 엄마가 말했어요.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죠. 템 할머니가 정말 좋다고. 대화도 부드럽고 이런 이웃이 있으니 참 좋죠. 까다로운 이웃을 만나면 하루 종일 시끄럽겠죠. 아빠도 그렇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착하다고. 남자친구도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그 당시 우리 가족은 템 할머니를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아무도 경계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죠. 할머니가 너무 착하셨으니까요. 정말 좋은 분이셨죠. 누가 평범한 할머니를 의심하겠어요. 가까운 대화를 나누는 분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인생은 이렇게 기묘해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람은 종종 해를 끼치지 않아요. 반면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어요. 바로 템 할머니가 그런 분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친해진 이후 템 할머니는 자주 음식을 가져다 주셨어요. 어떤 날은 과일 주스를 주시고 어떤 날은 죽을 주셨어요. 맛있는 걸 해주시면 할머니가 가져오셨어요. 할머니는 남는 음식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다고. 아이들한테 주라고 가져오신 거죠. 엄마는 좀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템 할머니가 왜 이렇게 수고하냐고. 그런데 할머니는 웃으시며 아이고,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남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냥 두세요. 아이들한테 좀 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엄마는 할머니가 계속 주는 게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저렇게 음식을 해주셨어요. 아니면 과일을 사서 드리기도 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여러분, 템 할머니는 절대 받으시지 않았어요. 무엇을 드려도 할머니는 손을 저으시며 거절하셨어요. 괜찮아요.
우리끼리 먹어요. 할머니는 나이가 많으시니까 먹는 것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가져가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할머니는 아무것도 다 받지 않으셨어요. 결국엔 포기하셨어요. 마음속으로 템 할머니는 정말 소박하게 사셨어요. 누구에게도 뭘 받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할머니가 주신 것, 그리고 절대 받지 않으신 이유. 그 뒤에는 무서운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템 할머니의 요리는 정말 맛있었어요. 온 집안이 그걸 먹고 싶어 했죠. 할머니가 안 가져오시면 집안이 허전했어요. 뭔가 입안에서 부족한 느낌이었죠. 리니는 할머니에게 차를 얻으러 자주 갔어요. 템 할머니는 리니를 정말 예뻐하셨어요. 항상 가득 담아주셨죠. 그 장면을 보면 정말 따뜻했어요, 여러분. 착한 할머니와 귀여운 아이들. 하지만 누가 알았겠어요. 그 시기에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갑자기 거래처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라져 버렸죠. 아버지는 큰 거래를 받고 있었어요. 건축 자재를 외곽의 창고 공사에 납품하기로. 이 거래는 정말 큰 거래였어요. 성공하면 큰 이익이었죠. 그때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주문한 물건이 마당을 가득 채웠죠. 사람들에게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한 날이 되자 상대방이 거절했어요. 그냥 다른 공급업체로 바꿨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어리둥절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이미 이야기를 다 나눴거든요. 계약금도 이미 지불했어요. 갑자기 상대방이 태도를 바꿨죠. 아버지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쪽에서 머뭇거리더니 대충 몇 마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아버지는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셨어요. 아버지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주문한 물건이 한가득 도착했죠. 지금은 그걸 다 안고 있어요. 그 안에 돈이 잔뜩 숨겨져 있었죠. 아버지는 며칠 동안 우울해하셨어요. 하지만 스스로 위로도 하셨어요. 그냥 불운이겠거니 생각하셨죠. 사업이란 게 그렇잖아요. 항상 잘 되는 건 아니니까요. 아버지는 그냥 한숨 쉬며 넘기셨어요. 그때 누가 알았겠어요. 큰 거래처가 악기에 걸렸다는 걸. 그건 단지 작은 거래처일 뿐이었죠. 그리고 템 할머니가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아버지는 할머니에게도 위로를 받으셨어요. 아버지는 정말 이해심이 깊으셨어요. 아, 퉁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업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요. 하나 잃으면 또 다른 게 생기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조금 마음이 편해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감동하셨어요. 말하길. 이 템 할머니는 정말 무서운 걸 아는 것 같아. 큰 거래처를 잃어버렸으니까요. 한번 불운이 지나간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의 사업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어요. 그 하락이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죠. 그 거래처들, 오랫동안 알고 지낸 거래처들, 예전에는 아버지에게서 물건을 사던 사람들이었죠. 갑자기 모두 떠나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곳에서 사겠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저쪽이 조금 더 싸다고 했어요.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더 이상 찾아오지도 않았죠. 그 거래처들은 10년 넘게 거래해온 곳들이었어요. 사람들이 화분을 만들고 매일 가공품을 만들기 때문에 계속 사던 곳이었죠. 그냥 일회성 고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두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어떤 고객은 아주 친한 분이었죠. 며칠 전에 물건을 가져가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다른 곳에서 사야겠어요. 집이 가까워서. 이해해주세요. 들으셨죠? 아버지는 그냥 억지로 웃으셨어요. 아,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속상하셨죠. 정말 친한 거래처였거든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되죠. 정말 힘들었어요. 피곤해. 참 이상하죠. 아버지는 누구에게도 미운 소리 한 적이 없어요. 가격도 적당했죠. 물건도 제대로 갖추고 있었고 약속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손님들은 계속 떠나갔죠. 마치 누군가 쫓아내는 것 같았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정확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아버지도 애써 붙잡으려 했어요. 큰 거래처가 떠나갔죠. 아버지는 직접 집까지 가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물어보는 방식이 혹시 실수한 게 있냐고 말해주면 고칠 수 있으니까.
그분은 머리를 극적이며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냥 갑자기 그쪽에서 거래하고 싶지 않다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분은 10년 넘게 거래를 해왔는데 갑자기 거래를 원치 않는다니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정말 기이한 일이었죠. 결국 가게는 예전에는 차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정말 한산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도매 손님은 말할 것도 없고 물건은 마당에 쌓여 있고 재고는 창고에 쌓여 있는데 팔리지도 않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쳐다보며 왜 이렇게 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부부는 계속 생각했어요. 뭔가 잘못한 게 있는지 계속 생각해도 답이 없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너무 우울해 집 앞에서 술을 마시며 어머니에게 말했죠. 이렇게 장사하면 가게를 닫아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의욕이 없다고. 정말 지쳤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죠. 10년 넘게 가게를 키워왔는데 이제 닫아야 한다니. 수입은 적고 지출은 계속 쌓여만 가고 어머니는 저축한 돈으로 계속 메꾸고 있었죠. 그렇게 계속. 예전에는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쪼들리기만 해요. 집안도 점점 어수선해지고 부부는 자주 한숨을 쉬었죠. 장사가 힘들어질 때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셨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병이었어요. 허리가 아파.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아파.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 아버지. 병원에 데려가서 진찰받았어. 그리고 여러 검사를 했지. CT도 여러 번 찍고. 의사가 뼈는 정상이라고 했어. 아무 병도 없다고. 그래서 진통제를 처방받고 돌아왔지. 하지만 계속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어. 엄마는 한 달 가까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 누워있는 건 다들 알잖아. 아무것도 못 먹고 가족을 위해 요리하고 장부를 챙기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한 곳에만 누워 있어. 그때 상황이 정말 힘들었어. 이런 상황, 그때 정말 힘들었지. 린이랑 번갈아 가며 집안일을 도와야 했어. 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거든. 엄마가 아프니까 더 힘들어. 정말 불운이 겹쳤어. 맞죠, 여러분? 템 할머니가 엄마가 아프다고 들었어. 아버지가 가서 안부를 물었지. 아버지가 가서 물어봤어. 엄마, 아프신 거예요? 죽 끓여서 가져다 드릴게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니. 아버지가 죽과 수프를 만들었어. 아버지가 계속 가져다 주셨지.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정말 감동적이었어. 다행히 템 할머니가 계셔서.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할머니는 우리 가족에게 너무 잘해주셨어. 템 할머니는 항상 친절하게 웃으셨어. 별다른 말도 없이. 이웃이란 서로 도와야 하니까. 할머니가 엄마에게 죽을 떠주는 모습을 보면 누가 할머니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의 집안이 힘들어지면서 상은 이걸 주목했어. 이런 점을 주목했지. 템 할머니의 집이 갑자기 달라진 것 같아. 할머니가 이사 왔을 때 그 집은 오래되고 낡아 있었어. 페인트는 다 벗겨져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다시 칠했어. 벽을 새로 칠하고 새 지붕으로 바꿨고 새로운 가구도 샀어. 집이 정말 밝아졌어. 그리고 얼마 후에는 오토바이도 사서 집에 두더라고. 그때 상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혼자 사는 것도 힘들지. 일도 안 하고 돈이 어디서 나서 차를 사. 그렇지. 하지만 상은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 할머니가 돈을 모았겠지. 아니면 자식들이 멀리서 보내줬겠지. 남의 집 일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지. 엄마가 아프면 힘든 거겠지. 그런데 불운이 우리 집을 놓아주지 않았어, 여러분. 그날 말이야. 리니가 학교에서 돌아왔어. 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다른 차가 쌩하고 부딪혔어. 리니가 도로에 넘어졌어. 온몸이 긁혀서. 차는 완전히 부서졌고 앞뒤가 다 망가졌어.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 하지만 정말 놀랐지.
온 가족이 소식을 듣고 뛰어나갔어. 리니는 집에 돌아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어. 그 차가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전혀 몰랐대. 갑자기 부딪힌 거야. 불운이 또 찾아온 줄 알았지. 하지만 이번엔 더 심각했어. 잘 타고 있던 자전거였는데 다른 차에 부딪혀서 리니가 도로에 넘어졌어. 팔이 부러졌어. 붕대를 감고 이렇게 매달아야 했지. 2번이나.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리니는 자전거를 잘 타는 아이야. 매일 다니는 길인데. 그런데 계속 사고가 나. 그때 정말 가족이 많이 걱정했어.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딸이 팔이 부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할머니는 하늘을 보며 울었어. 왜 이렇게 불행이 계속 찾아오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 아빠는 딸을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녔고 이때 아빠도 많이 힘들어했어. 아빠의 모습이 정말 나이 들어 보였어. 약값, 병원비, 차 수리비, 모든 게 다 필요했지. 그런데 가게는 손님이 없었어. 어디서 돈을 구해. 그래서 이때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야 했어. 집안이 정말 엉망이었지. 이제는 딸까지 아프니. 아빠는 혼자 앉아있다가 눈물이 나올 때가 많았어, 여러분. 그리고 상의 차례가 왔어. 그리고 다음은 상이야. 그때는 저축해둔 돈이 좀 있었어. 친구가 사업하자고 제안했지. 좋은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고. 투자하면 몇 배로 이익이 난다고. 집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부모님을 도와주고 싶었어. 그래서 모든 돈을 그 친구에게 줬지. 그런데 그 친구가 돈을 들고 도망쳤어. 전화번호는 차단해버렸고 집에 가봤더니 어디론가 이사 갔더라고. 나는 모든 걸 잃어버렸어. 한 푼도 남지 않았지. 그때는 정말 기가 막혔어. 오랫동안 모은 돈이었는데 어려운 시기에 가족을 도우려 했는데 이제는 한 푼도 없어. 누가 이렇게 참아줄 수 있겠어. 그렇지. 하지만 이게 정말 화가 나는 일이야, 여러분. 그 친구와 나는 오랫동안 친했거든. 낯선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그를 믿었지. 그래서 돈을 맡겼던 거야. 그런데 그는 나를 속였어. 전혀 자비 없이. 나는 그를 찾으러 여기저기 다녔어. 친구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가 어디 갔는지 몰랐어. 그냥 모든 걸 잃어버린 거지. 하늘에 외쳐도 소용없었어. 그때 상황이 이랬어. 우리 집은 뭘 만져도 모두 안 좋은 일에 걸렸어. 정말 불운이 계속 이어졌지. 마치 개미들이 길에 모여드는 것처럼 말이야, 여러분. 집에 돌아가도 나는 입을 열지 못했어.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온 집안이 얼어붙을 거야. 집이 힘든 상황인데 이제 큰돈도 잃어버렸으니 정말 지옥의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것 같았어. 어느 날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 우리 집이 마치 검은 항아리처럼 되어버렸어. 뭘 해도 잘 안 되고 무엇을 만져도 다 망가져버려.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들어. 부부와 자녀가 즐겁게 잘 살고 있었는데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어. 집안 어디에 앉아도 한숨 소리가 들렸어. 그때 이모가 어머니가 아프신 걸 보고 아버지가 가서 보러 갔지. 아버지가 이야기했어. 아버지는 모든 이야기를 들었지. 잠시 생각한 후에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 야,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템 할머니가 이사 온 이후로 집안이 확실히 이상해졌어. 그때는 이러지 않았잖아, 맞지? 조심해야 해. 엄마도 그때는 믿지 않았어. 바로 부정했지. 그만 좀 말해. 템 할머니가 이 집에 잘해주셨잖아. 제가 아플 때 할머니가 죽을 가져다 주셨어. 리니가 사고를 당했어. 할머니도 와서 걱정해주셨어. 정말 좋은 분이셨어.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 이모도 더 이상 말 못하셨어. 하지만 그 말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 가끔 외부에서 보면 오히려 사건의 당사자보다 더 잘 보이기도 해. 그게 사실이야, 여러분. 그때 가족 모두가 할머니를 사랑했어.
템 할머니를 너무 좋아했지. 아무도 할머니를 의심하지 않았어.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이 있어. 그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 그건 강가를 따라 있는 땅이었어. 템 할머니와의 거래가 있었지. 그 부분이야. 거기서는 풀이 자라지 않았어. 땅은 항상 축축했어. 만지면 차갑고 축축했지. 이상하더라. 하늘이 맑고 며칠 동안 햇볕이 쨍쨍했는데 그곳은 여전히 차갑고 축축했어. 마당의 다른 곳은 풀이 무성했지만 그 강가 쪽은 맨땅이었어. 정말 이상했지. 가끔씩 몇 번 신경 쓰게 되었어. 아마 땅이 나빠서 그랬겠지. 그래서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 집안일이 너무 많았거든. 더 이상 신경 쓸 여유가 없었지. 그리고 두 집 사이의 담장. 나무와 오래된 대나무로 만들어졌어. 너무 허름했지. 예전에 아빠가 부수려고 했어. 튼튼한 벽돌 담장을 세우려고, 깔끔하게 만들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템 할머니가 아빠에게 말렸어. 아빠가 말했지. 그만해, 아저씨. 그냥 이렇게 두고 시원하게 지내자고. 벽돌 담장은 왜 세우냐고. 우리 두 집이 친하게 지내는데 왜 멀어지게 하냐고. 아빠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맞다고 느꼈지. 두 집이 너무 친했으니까. 담장을 세우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아빠는 그 오래된 담장을 그대로 두기로 했어. 더 이상 짓지 않기로 했어.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한 날이 왔지. 모든 일이 드러났어, 여러분. 말하자면 그건 우연이었어. 일부러 찾으려고 한 건 아니야. 그 해는 비가 많이 왔어. 정말 큰 비가 내렸지. 바람도 세차게 불었고 그로 인해 두 집 사이에 오래된 담장이 무너졌어. 기둥은 나무로 되어 있었고 썩어서 다 부러졌어. 그냥 땅에 쿵 하고 떨어졌지. 아빠는 나가서 보시더니 좀 실망하셨어. 그때 집에 돈이 없었거든. 일꾼을 부를 여유가 없었지. 그래서 아빠가 직접 구멍을 파기로 하셨어. 기둥을 다시 묶고 임시로 담장을 세웠어. 그날 내가 나가서 파기 시작했어. 흙이 촉촉한 부분까지 파냈지. 거기서는 풀이 자라지 않았어, 여러분. 한참을 파다가 사배날이 무언가에 걸렸어. 아빠가 살짝 들어 올리셨어. 빨간 띠로 묶인 하나의 가방이 보였어. 매듭이 아주 단단했지. 흙은 까맣게 붙어 있었고 아빠는 잠시 멈추셨어. 처음에 아빠는 아마 아이들이 장난으로 묻어둔 거라고 생각하셨어. 아니면 누군가의 물건일 수도 있고. 아빠는 그 가방을 들어 올리셨어. 무게가 좀 있었어. 손으로 만져보니 차가웠지. 그때는 날씨가 맑았는데 그 가방을 만지는 느낌이 뭔가 이상했어. 아빠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지. 가방을 바로 내려놓으셨어. 그리고 아빠는 궁금해하셨어. 가방을 열어보셨어. 한참을 열어보더니 정말 깜짝 놀랐어, 여러분. 하나의 가방이 아니었어. 길게 줄지어 담겨 있었지. 이 가방은 저 가방과 손바닥 길이 정도 떨어져 있었어. 정확히 누군가가 미리 측정한 것처럼. 모든 가방이 빨간 띠로 묶여 있었고 흙 속 깊이 묻혀 있었어. 정확히 풀이 자라지 않았던 그 땅에. 풀이 오랫동안 자라지 않았던 곳이었지. 아빠도 긴장하셨어. 그들은 이미 천장 위에 서 있었고 불은이 나왔어. 보라고. 봐. 그러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 가방들을 다 파냈어. 하나 열어보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자. 세상에, 여러분. 머리카락이야. 엉켜있어. 손톱, 발톱. 정말로 모든 게 다 들어있어. 뭔가 검고 냄새나는 덩어리도 있어. 그리고 한 장의 종이가 있어. 빨갛고 구불구불해. 무슨 글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 아버지와 아들은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끼쳤어. 이건 분명히 평범한 물건이 아니야. 이건 무슨 악기 같은 물건이야. 그래서 이걸 엄마에게 보여주기로 했어.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 그 가방들을 보고 귀를 쫑긋 세웠어. 온 가족이 서로를 바라보았어. 모두 마음속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지. 갑자기 머릿속에 며칠 전 이모의 말이 떠올랐어. 템 할머니가 이사 온 이후로 집이 내려앉는 걸 똑똑히 봤어. 그리고 템 할머니가 벽을 세우지 못하게 했던 사건.
그리고 풀도 자라지 않는 그 땅.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어. 가족은 서서히 답을 찾기 시작했어. 하지만 가족은 아직 믿지 못했어. 템 할머니가 뭘 했던 걸까? 그분은 착한 분이야. 좋은 분이기도 하고 과연 그런 일을 할 리가 있을까? 그래서 결심했어. 이 가방들을 가지고 진실을 알아보러 가기로. 집에 두고 있기도 무섭고. 예전에 한 거래처와 친분이 있었어. 신전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이 지역의 사당들. 그 사람은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 소문에 의하면 슬픈 사건을 잘 풀어준대. 아버지가 그를 데려가기로 했어. 두 사람이 그 스승의 집으로 가는 길에. 스승의 집은 아주 간단했어. 무슨 신비한 것도 없고 신령이나 악기 같은 것도 없었어.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 빨간 띠로 묶인 가방들을 테이블 위에 올렸어. 스승이 그걸 보더니 한 번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얼굴이 변했어. 한 번 보면 눈이 휘둥그레지고 얼굴이 변해. 그는 작은 봉지를 집어들었어요. 다시 보여줘.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가 말했죠. 그건 복을 빨아들이는 부적이야. 사람들이 땅 경계에 묻어 내 집의 복을 저쪽으로 끌어가게. 내가 말했지. 그의 아버지는 듣고 놀랐어요. 그는 복을 빨아들이는 부적이 뭐냐고 다시 물었어요. 그때 스승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는 이런 부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두 집 경계에 묻는 거야. 마치 물바지 같아. 모든 복을 그 집에서 모아. 그것이 마음을 괴롭혀. 이 집의 복을 빼앗아. 그렇게 저쪽으로 끌어가. 어떤 집이 복을 빨리면 사업이 망가져. 불행이 찾아오고 집안 사람들은 아프고 어디를 가도 불운이 따라 계속해서 힘든 일이 생겨. 그리고 복을 빨아들이는 집은 갑자기 잘 풀리기 시작해. 스승님은 그 봉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런 부적이야. 그것이 돌아가. 그는 저 집이 누구 집인지 물어봤어요. 그 집은 누구 집이야? 그때 할머니가 듣고 그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경계에 그 봉지가 돌아가고 있었거든. 바로 템 할머니의 집이었어요. 그때 스승님이 또 한마디 더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그가 물었어요. 저 집은 음식을 주러 자주 오나요? 음료수나 뭐라도? 그때 아버지는 스승님의 말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템 할머니는 매일 과일을 주고 때로는 죽을, 때로는 차를, 죽과 찌개를 주셨어요. 스승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봐. 음식을 주는 건 좋은 일이 아니야. 그건 길을 열어주기 위한 거야. 그 집이 할머니의 음식을 먹을수록 그 길이 열리게 돼. 복이 그쪽으로 흐르게. 할머니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더 물어보셨죠. 할머니가 음식을 주셨대요. 그런데 할머니는 우리 집 물건을 받으셨나요? 그때 할머니가 기억해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맞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뭘 주셔도 할머니는 절대 안 받으셨어요. 그때 스승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스승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부적은 한 방향으로만 작용해요. 그래서 할머니는 내보내기만 하셨죠. 절대 받으실 용기가 없으셨어요. 할머니가 우리 집 물건을 받으시면 부적이 망가져요. 이 얘기를 하니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죽, 얼마나 많은 국, 얼마나 많은 차를 할머니가 가져오셨는지 사랑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건 복을 빨아들이기 위해서였죠. 그 사람의 집을요. 세상에. 그렇게 악할 수가. 할머니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어요. 그때 할머니는 너무 화가 나셨어요. 스승님께 왜 저 여자가 그렇게 악하냐고 물으셨어요. 갑자기 우리 집을 겨냥해서 말이죠. 그러자 스승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스승님은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잘 사는 집을 선택해요. 사업이 잘 되는 집. 그때 들어가는 거죠. 가난한 집은 부적을 낭비할 이유가 없어요. 복이 없는데 뭘 빨아들이겠어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해왔어요. 일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이제 아버지는 큰 진실을 깨달았어요. 템 할머니가 이사 왔어요. 바로 옆집에, 아버지 집 옆에. 우연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처음부터 그 집을 노렸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집이 그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집이었거든요. 할머니는 복을 빨아들이기 위해 온 거예요. 친해지려는 거, 음식을 주고, 물어보고, 모든 게 할머니의 계산 속에 있었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걸 생각하니 정말 화가 나죠. 스승님이 조언하셨어요. 아버지, 해결 방법. 그러니까 다 파내야 해. 강가에 숨겨둔 빨간 부적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파낸 후에는 모두 태워서 재로 만들어야 해. 완전히 태워버려. 그렇게 해야 끝나. 복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야. 템 할머니에 대한 얘기는 선생님이 그냥 두라고 하셨어. 건드리지 말라고. 남을 해치는 부적을 쓰는 사람. 그냥 떼어내기만 하면 돼. 그러면 저절로 반격이 올 거야. 욕할 필요도 없어. 그냥 피곤할 뿐이야. 신이 저절로 벌을 줄 거야. 선생님이 아버지에게 검은 향을 조금 주셨어. 태우는 방법도 알려주셨어. 돈을 가져가. 아버지가 조금 받았다고 하더라고. 복과 인연을 얻으라고. 가격을 부풀리진 않았어. 아버지도 고마워하셨지. 방금 돌아왔어. 아버지가 집에 도착했어. 바로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셨어. 아버지와 나는 삽과 괭이를 들고 강가를 파기 시작했어. 각 구역을 세심하게 파냈지. 빨간 부적을 15개 정도 파냈어. 적지 않은 양이야, 여러분. 템 할머니가 꽉꽉 숨겨놨더라고. 경계선 전체에 숨겨놨지. 그걸 보니까 소름이 돋았어. 그게 조용히 그 아래에 있었던 걸 생각하니 사람들의 복을 빨아들이고 있었던 거야.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 아버지와 나는 모두 모아서 마당 구석에 한 곳에 쌓았어. 태울 때 그 냄새가 정말 지독했어. 그 냄새가 깊고 정말 고약했어. 너무 불쾌했지.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더라고. 온 가족이 보면서도 속은 두렵고 마음은 편안했어. 결국 그동안 우리를 괴롭힌 원인을 알게 됐으니까. 이상하다고 느꼈어. 여러분, 부적을 태운 후 집안이 정말 가벼워진 느낌이었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집안의 공기가 맑아졌어. 엄마가 침대에 누워 며칠 후 허리가 덜 아프기 시작했어.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지. 며칠 후 허리가 조금 나아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죠.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온 가족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죠. 그리고 템 할머니는 모두 아시나요? 그 부적을 태운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템 할머니가 피부병이 생겼어요. 작고 작은 발진이 팔에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점점 몸 전체로 퍼졌어요. 고름이 나고 피부가 헐었어요. 얼굴과 손발에 마치 나병에 걸린 것처럼.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먹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점점 더 심해지고 온몸이 엉망이 되었죠. 아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소식이에요. 할머니의 이가 모두 빠졌어요. 건강하던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되었죠. 그날 상이 할머니가 창문을 닫는 걸 봤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가야 했어요. 이웃들은 템 할머니가 이렇게 된 걸 보고 그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아니, 왜 이렇게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피부병이 생기셨지? 라고 말했어요. 누군가는 할머니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했어요. 그때는 아무도 부적의 이야기를 몰랐어요. 오직 상의 가족만이 알고 있었죠. 그렇게 들으니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선생님이 말한 대로 부적이 풀리면 그걸 걸었던 사람에게 되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아침 이웃들이 템 할머니의 집이 조용히 닫혀있는 걸 발견했어요. 부르고 또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템이 다시 물어보니 할머니가 이사 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언제 이사 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아마도 할머니는 밤에 몰래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사도 없이 조용히 사라졌죠. 이렇게 이웃들은 모두 어리둥절했어요. 어떤 사람은 템 할머니는 어디 가셨지? 며칠 전에도 봤는데. 다른 사람은 아마 할머니가 병이 심해져서 고향으로 돌아갔나 봐 라고 했어요. 온 동네가 소문으로 떠들썩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할머니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신기해요. 템 할머니. 할머니가 가셨죠. 그러니까 모든 게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웃에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죠. 야, 나 기억났어. 템 할머니가 이사 오기 전 주변 집들을 돌아다니며 어디가 제일 잘 사는지 물어봤대. 그때 나는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줄 알았어. 누가 알겠어. 모두가 그 말을 듣고 연결하기 시작했어. 연결이 되니까 의심이 생겼고 의심이 커지면서 결국 상 가족에게 물어보러 갔어. 가족은 이야기를 해줬지만 직접적으로 할머니라고 말하지는 않았어.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지.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한 증거가 없었으니까. 모든 게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됐어. 사실 할머니는 처음부터 가장 부유한 집, 가장 잘 사는 집이 바로 할머니의 목표였어. 그래서 이사 온 거지. 정말로 그 선생님이 말한 대로였어.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더 이야기했어. 예전에 템 할머니의 남편이 부적을 다루는 사람이었다고 해. 할머니는 그와 오랫동안 살았고 많은 것을 배웠대. 3가지 악한 주문을 가르쳤고 그 후에 나쁜 일을 저질렀지. 남편이 죽고 나서 할머니는 일을 시작했다고 해. 이 마을에 오기 전에도 다른 곳에서 비슷한 집을 망가뜨린 적이 있다고 해. 사람들을 고갈시키고 업이 망한 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갔대. 새로운 먹잇감을 찾으려고 이렇게 살아온 거지.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야. 이런 할머니가 혼자서 착하고 친절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그렇게 독한 거야. 어디를 가든 불행을 가져오는 거지. 사람들의 집을 망가뜨려서 자신만 부유해지려는 거.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해. 상집은 서서히 나아지고 있어. 엄마도 허리 통증이 다 나았대. 정말 악랄하죠, 템 할머니. 어디를 가든 불운이 따라다니죠. 남의 집을 망가뜨려서 자기만 잘 살려고요.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끼치죠, 여러분. 상씨 집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죠. 엄마도 이제 허리 통증이 다 나았어요. 거래처들이 자연스럽게 돌아왔어요. 물건을 가져가고 말도 없이. 가게도 손님이 다시 많아졌고 예전처럼 돌아갔어요. 그때 아버지도 새로운 거래처를 몇 개 받았어요. 사업도 점점 잘 되고 리니는 손이 이제 괜찮아졌어요. 학교도 다니고 일도 잘하고 사고도 더 이상 안 나고 상도 천천히 다시 일으키려고 노력했어요. 집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그걸 극복하고 다시 살게 됐어요. 근데 상이 말하길 가족이 항상 생각하는 고통이 있어요. 바로 템 할머니가 우리 집을 망하게 하려 했던 때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할머니가 준 음식을 먹었어요. 여전히 할머니께 감사했죠. 할머니를 가족처럼 대했어요. 엄마는 아프신데도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가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돌이켜보면 엄마가 눈물을 흘리셨죠.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집을 천천히 망치고 있는데 감사하다고 하다니. 인생이 이렇게 아이러니하죠.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도 오히려 감사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아버지가 두 집 사이에 벽을 쌓았어요. 튼튼하게 쌓았죠. 템 할머니를 막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떠나셨으니까요. 그냥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엄마는 그때부터 매우 조심하게 되었어요. 누가 뭘 주면 항상 살펴보고 예전처럼 쉽게 받지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한번 당하고 나니 두려워지죠. 맞죠? 그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짜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사람의 마음은 정말 알기 어렵죠. 겉으로는 웃고 말 잘하는 사람도 속으로는 나를 해치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템 할머니는 매일 음식을 주셨지만 잠시 그 이야기는 접어두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현재는 Nhưng mà trong bụng thì lại tính cái chuyện hại mình. 템 할머니는 매일 음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잠깐 템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이르죠. 일을 할 때 어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말이죠.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겪어요. 마치 그 휴가 판매 사건처럼 그런 일이죠. 하하, 예전에 어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 투자해봐. 정말 좋다고. 저거 투자하면 대박 난다고. 돈 좀 넣어봐. 정말 괜찮아. 어는 그저 그런 생각이었어요. 맛있다면 내 집을 팔고 그 돈으로 투자하지 않아요? 같이 하자고. 왜 나를 끌어들이는 거야? 그냥 가족한테도 말해봐. 가족을 끌어들이는 게 어때? 같이 하자고. 맞죠, 여러분? 맛있다면 그냥 먹어봐. 왜냐하면 우리는 말하잖아요.
아내와 자녀를 제외하고는 그것도 사실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정말로 가족에게는 경계심이 좀 덜해지죠. 괜찮아요. 하지만 낯선 사람이나 외부인에게는 정말 맛있죠. 가족에게 가서 먹으라고 해봐요. 부모님에게 집 팔고 투자하라고 해봐요. 정말 괜찮다고.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누가 말하죠. 형, 이거 사봐. 확실히 이익이나. 절대 믿지 않아요. 진짜로요. 이 사건은 예전부터 제 생각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휴가에 걸렸다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거 저거 사라고 하죠. 죄송하지만 그건 비디예요.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끝났어요. 사내게 정말 고마워요. 믿어줘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줘서. 그리고 가족이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길 바랍니다. 더 잘 되길 바라요. 그럼 이제 가볼게요. 하하. 그리고 사랑하는 관객 여러분. 이야기가 좋았다면 채널 구독해주세요. 좋아요와 공유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어니 새로운 이야기를 올리면 여러분이 놓치지 않도록. 하하.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있으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려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래야 어니새 이야기를 올릴 때 모두가 놓치는 일이 없을 거예요. 헤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있으면 가족, 친척, 친구의 이야기라면 그들의 동의를 받고 아내게 보내주세요. 아니, 영상을 만들어서 모두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재미있게요.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요.